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29일 기술적 분석의 이전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무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의 복합 구근에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미 국제 금리가 저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정도의 구간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1%에서 한 1.5% 이상은 빠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하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어떤 매수 세력들이 자꾸 시세를 올려놓는 그런 흐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수급이지 않을까. 그쵸? 우리가 시세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이루는 건데, 말 그대로 뭐 매수 세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 현물에 있어서 여전히 지구상에 가장 최고의 인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좀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죠. 그런 실적에 좀 자신 있는지. 근데 개인적으로 뭐 저는 계속 관점상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신고가 구간에서 저 정도의 실적 가지고는 명함을 내밀기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의 신고가권을 유지하려면 훨씬 더 나은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이상의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렇게 미 국제금리가 계속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TF 같은 경우에는 47불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50불 아래에서는 계속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막 던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TMF를 접근하지 말았어야 되고, 지금 구간은 계속 매집 매수하는 구간이고 당연히 홀딩하는 구간이다. 조금은 고생스러울 수 있겠지만 예, 말 그대로 언더슈팅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슈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인지를 하고서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간만에 개인 투자분들이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지난 뭐 금요일이나 목요일과 다르게 뭐 금융주들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매수한 종목, 기존에 또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들이 좀 말 그대로 연속성 있게 계속 되려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필요하다. 여전히 시장에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연속성을 가지려면 이쪽에서 좀 매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30분의 추세 전환을 완성을 하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시 눌리지 않고서 여기에서 연속성 있게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만들어진다라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해서 19만 원짜리 이런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자리들까지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공매도의 환매수가 필수적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의 흐름인데 사실 이 아침에 그 장전 흐름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랑 이란의 분쟁 때문에 하락한 적이 없는데 또 호재만 받아들인다. 이런 흐름들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계속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국제금리나 이런 것들의 부담으로 하락했지만 사실 30분의 흐름도 이탈하지 않을 정도로 강한 모습이었다. 최소한 이런 자리들까지는 내려와야지. 그렇죠? 요런 흐름, 이런 흐름 다 이제 그런 부담을 안고서 움직였던 건데 그보다 더 위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여전히 매수세가 강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지금 국제금리가 10년물로 봤을 때 4.284에 마무리가 됐는데 4.3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4.5 라인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이 구간으로 오르게 된다라 그러면 시장이 좀 제대로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정도로 일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되었거나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이 전고를 돌파한 이후에 윗꼬리 양봉, 그 다음에 시가고가 음봉을 만들어내는데 아직까지 깨지진 않고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저 20평을 이탈하기 위한 움직임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우나 S&P나 둘 다 이탈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부담스럽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역시나 저런 흐름에서 영향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차전지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바닥권으로 다시 밀렸던 종목들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일정 수준 지수와 무관하게 개인들이 좀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찌되었거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한국 시장은 이 아랫자리, 그쵸? 2495, 2510 이런 자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 윗자리에서는 부담을 안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이차전지가 움직이니까 코스닥이 좀 더 액티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지금 이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흐름들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 자리, 그러니까 779 라인까지 올라갈 때까지만 이차전지가 움직여줘도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